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리플 소송 업데이트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SEC가 크리스 랄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개인 은행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에 대해 넷번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원본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끝까지 읽어보고 번역해서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소송에 대한 내용과 현재 상황에 대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SEC는 리플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랄슨을 1933년 증권법 섹션 5A와 5C에 따라 미등록 증권을 판 혐의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수정된 소송 내용엔 갈링하우스와 랄슨이 리플사가 이 증권법을 어기는 데 사주했고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에서 SEC는 갈링하우스와 랄슨의 8년치 개인 금융 정보를 요청했고 그들과 그들 가족들의 은행 계좌가 있는 제3자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디스커버리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개인 금융정보 제출을 거부했고 은행 6곳에 발급한 소환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케이스에 대한 배경입니다. XRP는 분산 원장에서 만들어지고 옮겨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혹은 암호화폐입니다. 많은 원장이 존재하는데 어떤 원장은 고유 디지털 자산이 존재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비트코인 레저와 비트코인이고 XRP는 XRP 레저의 고유 자산입니다. 2012년 9월에 랄슨은 리플랩스를 창립했고 1000억 개의 XRP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발팀은 XRP 800억 개를 리플사로 보냈고 90억 개를 랄슨에게 보냈고 갈링하우스는 리플사에 2015년에 합류했는데 적어도 XRP 3억 5,70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SEC가 주장하길 피고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들고 있는 XRP를 거래소에서 대중에게 팔아 몇억 달러를 챙겼다고 합니다. 랄슨과 그의 부인은 17억 개의 XRP를 팔아 4.5억 달러를 벌었고 갈링하우스는 3.7억 개의 XRP를 팔아 1.5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다음은 이 케이스에서 SEC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증권법 5A와 5C에 따라 증권 발행인과 그와 연계된 사람은 대중에게 증권을 팔기 전에 SEC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SEC는 XRP가 투자 계약이자 증권이기 때문에 피고는 증권법 섹션 5를 위반했고 랄슨과 갈링하우스는 이 위법을 사주하고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가 승소하기 위해선 XRP가 하우이 테스트에 따라 투자 계약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오로지 하우이 테스트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기준이 아닌 경제적 현실과 전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SEC는 피고가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사주하거나 도왔다는 걸 증명하려면 피고가 XRP가 증권으로 등록됐어야 한다는 사실과 XRP 판매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SEC는 피고의 지난 8년치 개인 금융 정보를 요청했고 피고의 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피고는 이런 자료들을 요청한 SEC의 요구를 막기 위해 힘썼다고 하는데요. 로 26B에 따르면 디스커버리는 양측 주장이나 반박에 관련이 있는 사항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요청한 측은 디스커버리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은 디스커버리가 부당한지를 고려할 때 몇 가지를 봐야 하는데 불합리하게 많은 자료나 요청한 자료가 중복이 되는지, 더 편하고 덜 부담스럽고 싼 방법으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과거에 디스커버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지, 그리고 로 26B1 범위에 들어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SEC는 피고의 개인 금융 정보가 그들의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증권법 섹션 5에 따라 모든 증권 판매는 등록된 신고서에 따르거나 등록 면제에 따라 진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XRP 판매는 섹션 5를 위배할 수 있습니다. SEC가 주장하기론 피고의 금융 정보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들어온 입금 내역을 보여줄 거고 이게 개인 피고의 XRP 판매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인 피고는 이미 그들의 거래 내역과 XRP 판매와 송금을 서류화하기로 동의했고 개인 피고가 XRP를 옮기고 판매한 것에 대한 자료를 SEC에게 제출하기로 이미 동의했습니다. SEC의 자료 요청과
제3자에게 보내진 소환장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 금융 정보도 드러나게 됩니다. SEC는 피고의 XRP와 관련이 없는 거래 내역엔 관심이 없고 요청의 내용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법정 앞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SEC가 개인 금융 정보를 요청한 것은 개인 피고가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고 적절한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법정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SEC는 개인 피고가 제출한 서류가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어떠한 증거도 피고가 약속한 서류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SEC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를 보고 싶어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개인 피고가 XRP를 은행과 거래소로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이나 알려진 디지털 주소로 옮기고 이걸 익명의 지갑으로 보냈을 때 이것이 섹션 5를 위반했다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는 개인 피고들이 익명의 계좌를 이용해 XRP를 대중에게 몰래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개인 피고들이 제출하겠다는 증거는 익명의 계좌를 통해 진행한 판매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판매 수익금을 은행과 대조해 보는 거라고 합니다. SEC가 주장하길 수익금은 무조건 법정 화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들어왔어야 하고 그렇다면 입금 날짜, 액수, 입금 거래소 등이 써져 있을 거고 SEC는 이런 자료가 개인 피고의 XRP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법정의 입장입니다. SEC의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피고의 은행 내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들어온 입금액을 보여주지만 그 입금액이 XRP 판매로부터 왔는지, 비트코인 판매였는지, 다른 암호화폐 판매였는지, 혹은 단지 달러를 입금했다가 출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 피고 은행 거래 내역에 XRP 지갑 주소가 찍혀있지 않다면 은행 정보만을 가지고 코인베이스로 들어온 XRP가 피고의 지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익명의 지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은 개인 은행 자료가 SEC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의 섹션 5 침해를 증명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SEC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SEC는 피고가 숨긴 거래 내역이 있다거나 받은 자료에 숨긴 내역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랄슨 변호인단은 SEC에게 XRP 레저에 확인할 거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은행 자료를 통해 숨긴 거래 내역을 찾을 거라는 것과 개인 피고가 모든 XRP 거래 내역을 주지 않았다라는 SEC의 믿음은 디스커버리를 개인 계좌로 확대하자는 요청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SEC는 개인 재무 기록을 확인하는 게 개인 피고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XRP 투자자들에게 수익에 대한 기대를 홍보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홍보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 은행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SEC와 텔레그램 케이스를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정은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 사건이랑은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텔레그램 사건에서 피고가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로 자료 제출을 막은 거에 비해 이번 사건의 피고는 XRP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로 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SEC는 재무 기록은 개인들이 미등록 증권을 권하고 판매한 걸 도와줄 금전적 동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EC와 AM Growth Funding 2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XRP 판매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XRP 판매가 선의였는지 아니면 XRP가 증권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팔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얼마만큼의 금전적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을 위해 8년치 개인 재무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에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SEC는 이미 개인 피고들이 XRP 판매를 통해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언급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XRP 판매가 피고의 자산의 95%인지 5%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재무 정보는 사기 사건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선 개인 피고가 XRP가 증권으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로 판매했는지 아니면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판매했는지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법정은 SEC가 개인 재무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이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개인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SEC의 개인정보 요청과 제3자에게 보낸 소환장을 철수해야 하고 만약 디스커버리가 진행되면서 SEC에서 개인 피고가 XRP 거래를 숨긴 증거를 찾는다면 다시 법정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실력으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톤과 뉘앙스를 정확히 전달해드리긴 좀 어려웠지만 영어 원문으로 읽었을 땐 SEC 쪽에서 일방적으로 승소하기는 거의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XRP를 오랫동안 투자하셨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소송의 끝이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셨던 만큼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